비염이 심해지면 잠을 깊게 자는 것도 어렵고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기도 힘듭니다. 두통과 입마름이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물론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무심코 했던 습관들이 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비염 관리를 위해서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기능 외에도 가온, 가습, 필터링 등의 기능을 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데 코를 통과하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습도를 높이고 먼지가 걸러집니다. 코 밖에서는 차갑고 건조하고 먼지가 섞여 있던 공기가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고 먼지가 적은 깨끗한 공기가 되는 셈이지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 공기 중에 먼지가 거의 90% 정도 걸러지고 온도와 습도는 거의 10%씩 올라갑니다. 아주 효과가 탁월한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 히터가 되는 셈이지요. 코의 성능을 더 좋게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코의 기능을 밖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소를 할 때나 공기청정기를 쓸 때는 헤파 필터를 장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집안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위해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으면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인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75에서 80% 정도의 습도 그리고 25도에서 28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서식합니다. 그러다가 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진드기들이 번식을 멈추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하루 이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온습도기를 구비하시고 온습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비염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먼지 진드기가 증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피부에서 떨어진 비듬을 먹고 사는데 주로 침대 매트리스와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옷, 인형 등에 많습니다.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인형 등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대, 이불, 베개, 담요 등 먼지가 잘 생기는 물건은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시고 커버는 정기적으로 삶아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곰팡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인체 면역 체계에서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콧물과 재채기로 곰팡이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면역 체계와 순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비염이 심해지는 건데요. 곰팡이가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습도가 5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는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가습기의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하고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셋째, 애완동물은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애완동물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과 털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소변과 침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비염이 심하시다면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동물과 격리한 후에도 약 6개월 정도 동안은 항원이 잔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꽃가루를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외출을 삼가 주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오전 5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외부 활동을 피하시거나 꼭 마스크 등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콧망울 바로 옆을 눌러서 움푹 파인 곳을 찾은 다음 지그시 눌러서 자극해 주세요. 이곳은 영양이라는 경혈입니다. 영양혈은 코를 튼튼하게 해주는 혈자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코 주변의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일시적으로 코막힘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후각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염이 있다면 수시로 꾸준히 자극해 주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얼굴 정중앙선 상에서 이마 헤어라인에서 2-3cm 정도 올라간 곳을 찾은 다음 지그시 눌러서 자극해 주세요. 이곳은 상성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상성혈은 코와 연결된 혈자리인데요. 근만성 비염, 축농증 등 재반 코 증상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 영양혈과 함께 자극해 주시면 즉각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기관지 같은 호흡기가 막히거나 답답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음식은 신이라는 약재입니다. 신이는 봄에 피는 목련의 꽃봉오리를 그늘에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편입니다. 신이는 폐와 위에 작용해서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기의 순환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통, 코가 막힐 때 치통, 현기증 등의 증상에 효과를 보이는데요. 물에 깨끗이 씻은 신이 10에서 20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은근하게 끓인 다음 신이를 건져내고 우려낸 차를 보관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신이는 자궁 근육을 수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강입니다. 성질이 따뜻한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비염에 효과적인데요. 생강에 풍부하게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생강의 특유한 향과 맛을 낼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항균 효과 등을 가지고 있어서 비염을 유발하는 코의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2주먹에 물 2리터를 넣고 센 불에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중불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서 생강을 건져내고 따뜻하게 드시면 비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도라지를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폐를 맑게 해주고 호흡기 질환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염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항원이 되는 물질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코의 면역력을 키워주면 비염은 분명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비염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맑은 호흡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